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아서 코넌 도일의 56편의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인 보헤미아 스캔들입니다. 그동안 제가 읽어드린 셜록 홈즈 단편만 18편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단편을 이제서야 읽어드리네요.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보헤미아 스캔들 시작하겠습니다. 셜록 홈즈에게 그녀는 언제나 그 여인이었다. 나는 홈즈가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홈즈에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여성을 무색하게 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이린 애들러에게 연애 감정 비슷한 걸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감정, 특히 연애 감정은 그의 냉철하고 치밀하면서도 감탄할 만큼 균형 잡힌 정신에 전혀 맞지 않았다. 내 생각에 그는 세상에 보기 드문 가장 완벽한 추리 기계였지만 애인역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연정이라는 것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연애 감정은 인간의 동기와 행동의 베일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섬세하고 예민한 기질을 갖춘 숙달된 추리가가 그러한 감정의 개입을 허락하는 것은 그의 모든 추리를 의심스럽게 만들 미혹의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민한 기계에 잔모래가 끼거나 고배율 확대경에 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드는 강한 연민만큼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오직 한 여자가 있었으니 그 여인은 바로 이미 고인이 된 모호하고 미심쩍은 기억을 남기고 간 아이린 애들러였다. 난 최근에 홈즈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내 결혼으로 인해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처음으로 가장이 된 사람에게 생기는 집안 문제들에 온통 신경을 빼앗기고 있었다. 반면에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한 기질 때문에 남들과의 교제를 일체 싫어하는 홈즈는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의 옛날 하숙집에서 그의 손때 묻은 책들 속에 파묻혀 살았다. 전처럼 그는 여전히 범죄 연구에 관심이 많았고 굉장한 재능과 비상한 관찰력으로 경찰이 가망 없다며 손을 놔버린 사건들의 실마리를 추적하여 여러 불가사의를 해결하곤 했다. 이따금씩 나는 그가 해결한 사건들을 떠도는 소문으로 들었다. 트레포프 살인 사건으로 오데사에 출장 간 일, 트린 코말리의 애트킨슨 형제의 기괴한 비극을 해결한 일,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왕실 사건을 아주 신중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이 그 소문들이었다. 그러나 일간신문 독자들도 다 아는 이런 활동들 외에 내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홈즈의 다른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다. 그날은
1888년 3월 20일 밤이었다. 나는 왕진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당시 나는 다시 개업을 했다. 마침 마차가 베이커가를 지나고 있었다. 홈즈와 내가 함께 지냈던 하숙집 문 앞을 지나가려니 내가 구애했던 일, 주홍색 연구에서 다룬 어두운 사건들이 또렷이 떠올랐다. 난 홈즈를 다시 만나 그 친구가 그의 비상한 재주를 어떻게 부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의 방을 올려다보았을 때 방에는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그의 모습이 커튼 뒤에서 어두운 그림자로 2번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2 손을 뒷짐진 채 장걸음으로 열심히 방 안을 거닐고 있었다. 나는 그의 기분이나 버릇을 죄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세와 거동을 보고 사태를 명확하게 감지했다. 그는 지금 다시 일하고 있었다. 난 초인종을 누르고는 한때 나도 그 공간을 썼던 방으로 들어갔다. 홈즈는 여간해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자 반가워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다정한 눈길로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담뱃갑을 던져주고 방 한 구석에 있는 위스키 상자와 탄산수 제조기를 가리키며 술을 권했다. 그리고 벽난로 앞에 서서 그의 독특한 신문 방법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결혼 생활이 자네에게 잘 맞는군. 내 보기에 왓슨, 자넨 그동안 못 본 사이에 체중이 7파운드 반이나 늘었군. 7파운드네. 내가 대답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불었네. 아주 조금 더 마를세 왓슨. 그리고 다시 개업을 했군 그래. 다시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가? 보면 알지. 추리를 하니까. 근래 들어 물에 흠뻑 젖은 일이 있었고 집의 하녀는 일이 아주 서툴고 매사에 소홀하지 않나? 못 말리는 친구군. 너무하네. 자네가 마녀 사냥 시절에 태어났더라면 틀림없이 화형에 처해졌을 걸세. 난 정말로 지난 목요일에 시골로 산책을 나갔다가 진흙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왔네. 하지만 옷을 갈아입었는데 어떻게 알아맞혔는지 모르겠군. 메리 제인이라는 하녀는 당체 말을 들어먹질 않아서 집사람이 여러 번 주의를 주곤 한다네. 헌데 그런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나? 홈즈는 낄낄대면서 길고 억센 손을 비볐다. 아주 간단하네. 자네의 왼쪽 구두 안쪽에 있는 자국을 보고 알았네. 구두를 벽난로 바로 옆에 놔둬서 구두 가죽에 이렇게 긴 자국이 생겼네. 그것은 누군가가 구두창에 말라붙은 진흙을 떼려고 그곳을 조심성 없이 긁다가 생긴 자국이지. 그래서 자네가 고약한 날씨에 외출을 했고 구두에 자국을 내는 아주 심술궂은 하녀를 고용하고 있다는 이중의 추리가 나온 걸세. 개업건에 대해선 자네가 방에 들어올 때 풍긴 요오드 포름 냄새와 자네의 오른손 검지에 묻어있는 까만 질산 자국, 그리고 실크 모자를 든 오른쪽 옆구리가 볼록한 점으로 보아 청진기를 숨기고 있다는 것으로 알아냈네. 그런 걸 보고서도 그 사람이 개업이라는 걸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내가 정말 멍청한 거지. 홈즈가 추리 과정을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의 설명을 들을 때면 추리란 게 터무니없이 간단하게 여겨져서 나도 쉽게 추리할 수 있을 것만 같네.
물론 여태까지의 일들을 보면 추리 과정에 대한 자네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모르긴 하지. 그러나 내 눈도 자네 눈 못지않게 좋다고 보네. 그야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는 안락 의자에 털썩 앉았다. 보기는 하지. 하지만 관찰하지는 않네. 그 차이는 분명하다네. 예를 들자면 자넨 아래층 홀에서 이 방으로 올라오는 층계를 자주 봤을 걸세. 그야 자주 봤지. 몇 차례나? 글쎄, 몇백 번쯤? 그럼 계단이 몇 갠가? 몇 개냐고? 그건 모르겠는데. 거 보게. 자넨 관찰하지 않았어. 다만 보기만 했지. 이게 내가 말하려는 핵심이네. 보게. 계단은 17개 있네. 내가 그걸 아는 건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기 때문일세. 그건 그렇고 자네가 이런 작은 문제들에도 흥미를 느끼고 내 미미한 경험담을 한두 가지 기록해 두기도 할 정도니까 이 사건에도 흥미를 느낄 것 같네. 그는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두꺼운 분홍색 편지지 한 장을 던져주었다. 조금 전 우편으로 온 걸세. 큰 소리로 읽어보게. 그 편지에는 날짜도 보낸 이의 이름이나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다.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 귀하의 고견을 듣고 싶은 한 신사가 오늘 밤 8시 15분에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의 모 왕실을 위해 귀하가 한 일을 보고서 누가 뭐라고 해도 중대한 이 사건을 귀하에게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귀하에 관한 평가는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앞서 그 시간에 댁에서 배웠기를 바라며 귀하의 방문자가 복면을 쓰고 가더라도 언짢아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수수께끼로군. 도대체 무슨 용건인 것 같나? 아직 아무런 자료도 없네. 자료도 나오기 전에 사건을 추리하는 건 큰 잘못일세. 그러다 보면 사실에 근거하여 추리하지 않고 사실을 이론에 끼워 맞추게 되니까 사실을 왜곡하게 되네. 하지만 편지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추리가 나오는가? 나는 편지 내용과 편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상당히 부자라고 추정되네. 나는 내 친구의 추리 과정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면서 말했다. 이런 종이는 한 묶음에 적어도 반 크라운은 주어야 살 수 있네. 종이가 보기 드물게 질기고 빳빳해. 보기 드물게라. 딱 맞는 말이네. 그건 분명 영국에서 나는 종이가 아닐세. 등불에 비춰보게. 그의 말대로 해보니 편지지에는 E.G. P.G.T가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 글자가 뭐라고 생각하나? 회사 이름이겠지. 아니면 그 회사의 머리 글자거나. 천만에. 대문자 GT는 게젤 샤프트의 약자로 상회를 뜻하는 독일어일세. 우리말에서 흔히 쓰는 CO와 같은 이치지. 대문자 P는 물론 종이를 뜻하는 불어, 파피예의 약자일세. 문제는 이 지인데 대륙 지명 사전을 좀 찾아보세. 그는 책꽂이에서 갈색 표지의 두꺼운 책을 한 권 빼냈다. 에글로브, 에글로니츠. 아, 여기 있네. 에그리아야. 칼스바트에서 멀지 않은 독일어를 쓰는 보헤미아 지방에 있군. 발렌슈타인이 전사한 곳이자 유리 공장과 제지 공장이 많기로 유명하다. 이보게.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두 눈을 반짝이며 의기양양하게
파란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이 편지지는 보헤미아에서 만들어진 거네. 내가 말했다. 정확하네.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귀하에 관한 평가는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했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가 이상하지 않나? 프랑스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라면 문장을 이런 식으로 쓸 리가 없네. 동사를 맨 끝에 두는 실례를 범하는 건 독일 사람뿐이네. 이제 남은 문제는 보헤미아산 종이에 편지를 쓰고 얼굴을 보이기보다 가면을 더 쓰고 싶어하는 이 독일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것일 뿐일세.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우리의 의혹을 풀어주러 의뢰인이 당도한 모양일세.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말발굽 소리와 마차 바퀴가 보도를 긁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초인종줄을 급하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홈즈는 휘파람을 불었다. 소리로 보아 쌍도 마차로군. 그는 창밖을 힐끗 보며 계속 말했다. 역시 멋진 소형 사륜 마차에 2마리의 미끈한 말. 말 한 마리에 150기니는 나가겠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사건은 돈이 좀 되겠는 걸 왓슨. 난 가는 게 좋겠네, 홈즈. 무슨 소리를 의사선생. 그냥 가만히 있게. 나의 보수엘이 없으면 안 되지. 게다가 이번 사건은 확실히 재미있을 걸세. 놓치면 섭섭할 텐데. 하지만 자네 의뢰인이 그건 걱정 말게. 내가 자네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고 의뢰인에게도 그럴지 모르니까. 그가 오는 건 왓슨. 거기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잘 지켜봐 주게. 느리고 묵직한 걸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지나 우리의 방문 앞에서 딱 멈췄다. 이어서 위험 있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2미터에 가까운 신장에 몸집이 헤라클레스처럼 건장한 한 사내가 들어왔다. 그의 복장은 영국에서는 촌스럽게 여겨질 만큼 지나치게 호화로웠다. 2줄 단추가 달린 코트 소매와 기세는 아스트라칸 모피가 달려 있었다. 어깨에 걸친 군청색 망토의 안감은 불꽃처럼 붉은색 비단이었고 양쪽 깃은 화려한 에메랄드 브로치로 여며져 있었다. 목이 종아리 중간까지 올라오고 상당히 화려한 갈색 모피로 장식된 부츠는 그의 전체적인 외모에서 풍기는 세련되지 않은 호사스러움을 아주 여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를 들고 있었고 광대뼈를 지나 얼굴 상단을 가린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다. 복면은 방금 쓴 게 분명했다. 그럴 것이 그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의 한 손이 아직 복면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면 아래로 보이는 얼굴을 볼 때 그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 같았다. 두껍고 처진 입술과 길고 반듯한 턱이 아주 완고하게 밀어붙이는 결단력을 느끼게 했다. 제 편지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는 몹시 거친 목소리와 확실하게 티가 나는 독일 억양으로 물었다. 제가 방문하겠다고 적었는데요. 그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앉으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여기는 제 친구이자 동료인 왓슨 의사로서 고맙게도 가끔 시간을 내서 제 일을 도와줍니다. 고관님을 뭐라고 불러드려야 합니까? 보헤미아의 귀족 퐁크람 백작으로 불러주십시오. 선생의 친구이신 이분을 신의를 지키는 사려 깊은 분으로 알고 지극히 중대한 문제를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난 선생하고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난 나가려고 일어섰다. 하지만 홈즈가 내 팔목을 잡고서 나를 자리에 도로 앉혔다. 둘이서가 아니면 듣지 않겠습니다. 제게 하실 얘기면 이 신사분 앞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백작은 넓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면 얘기를 하지요. 우선 두 분은 앞으로 2년간 이 사건을 반드시 비밀에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발설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유럽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드립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이 복면을 양해해 주십시오. 낯선 방문객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지체 높은 분께서 대리인인 저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지칭한 자귀는 절대 제 직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토하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담담하게 말했다. 상황이 아주 미묘합니다. 이 문제가 커다란 무리를 일으켜서 유럽의 한 왕실을 심각한 상황에 빠뜨리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솔직히 털어놓자면 이 문제는 보헤미아 왕국을 오랫동안 통치해온 위대한 오름슈타인 왕가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홈즈는 안락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우리의 방문객은 유럽에서 가장 예리한 추리가이자 가장 활기찬 탐정으로 소문난 사람이 안락 의자에 맥없이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놀라워했다. 홈즈는 천천히 눈을 뜨고서 건장한 체구의 그 의뢰인을 조바심을 내며 쳐다보았다. 폐하께서 터놓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 역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홈즈가 이렇게 말하자 복면의 사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의 동요로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나서 자포자기한 태도로 얼굴에서 복면을 뜯어 마룻바닥에 팽개쳤다. 그대가 바로 보았소. 그가 소리쳤다. 내가 그 왕이요. 뭐하러 굳이 신분을 속이려 했을까? 정말이십니까? 홈즈가 중얼거렸다. 폐하께서 실토하시기 전에 전 제 앞에 계신 분이 빌헬름 고출라이 지기스몬트 본 오름슈타인이자 카셸펠슈타인 대공이며 보헤미아의 왕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대라면 알 수도 있겠군. 우리의 낯선 방문객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한 손을 새하얀 이마에 갖다 댔다. 그대라면 과인이 직접 그런 일을 처리하는데 미숙하다는 걸 이해하겠군. 하지만 문제가 워낙 미묘해서 대리인에게 그 사건을 맡기면 내가 그자의 손아귀에 묶이지 않을 수 없네. 그래서 그대와 의논할 목적으로 내가 직접 프라하에서 비밀리에 온 것일세.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는 다시 눈을 감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네. 한 5년 전쯤 바르샤바에서 아이린 애들러라는 이름난 왈패를 알게 되었네. 그 이름은 틀림없이 그대에게도 친숙할 걸세. 내 인명사전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봐 주게 왔음. 홈즈는 눈을 감은 채로 내게 말했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나 인명을 대어도 즉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유대인 랍비의 이력과 시메어에 관한 논문을 쓴 한 참모 장교의 이력 사이에서 그 여자의 페이지를 찾아냈다. 내게 보여주게. 1858년
뉴저지에서 탄생. 콘트라이토. 라스칼라. 바르샤바 왕실 오페라단의 프리마돈나. 맞아.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 런던에 거주 중. 그렇군. 제 짐작으론 폐하께서 이 젊은 여자와 관계를 맺게 된 후 그녀에게 화근이 될 만한 편지를 몇 통 쓰셨고 이제는 그 편지들을 돌려받고 싶으신 겁니다. 바로 맞췄네. 하지만 어떻게 비밀 결혼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닐세. 법률상의 서류나 증명서 같은 걸 주셨습니까? 절대 아닐세. 그렇다면 폐하의 고민을 알 수가 없군요. 이 여자가 공갈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그 편지를 공개할 경우 폐하의 친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필적이 있네. 위조라고 하십시오. 편지지가 내 전용 용지네. 도둑 맞은 겁니다. 내 직인이 찍혔네. 위조 가능합니다. 내 사진도 있네. 살 수 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이네. 폐하. 그런 불리한 일을. 폐하께서 정말 경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아주 잘못 걸려드셨습니다. 난 그때 아직 황태자였네. 젊었지. 지금도 겨우 30이지만. 꼭 찾아야겠군요. 찾으려고 해봤지만 실패했네. 폐하께선 돈을 쓰셔야 합니다. 돈으로 사야 합니다. 그녀가 팔려고 하질 않네. 그럼 훔쳐야죠. 5번이나 해봤네. 2번은 강도를 사서 그녀 집을 샅샅이 뒤지게 했네. 1번은 그녀가 여행할 때 짐을 훔쳤고 2번은 길에서 그녀를 털었네. 다 허사였네. 흔적도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네. 홈즈는 웃음을 터뜨렸다. 참으로 재밌는 사건이군요. 허나 내겐 심각한 문제일세. 왕은 나무라듯이 응수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진으로 뭘 하려는 겁니까? 나를 파멸시키려는 거네. 하지만 어떻게? 난 곧 결혼할 걸세. 저도 들었습니다. 상대는 스칸디나비아 국왕의 둘째 왕녀 클로틸드 로드만 폰 작세 메닝겐일세. 그 가문이 엄격하기로 소문났다는 걸 자네도 알지 모르겠네. 게다가 왕녀 자신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네. 내 행동에 의혹의 그림자만 비춰도 이 결혼은 끝장이네. 그래서 아이린 애들러는요? 사진을 그쪽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네. 그녀는 그런 짓을 할 걸세. 하고 말고. 그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강철 같은 여자라네. 얼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지만 정신은 세상 어느 남자들보다 의연하지. 내가 딴 여자와 결혼하게 놔두느니 차라리 무슨 짓이라도 할 걸세. 무슨 짓이라도. 아직 사진을 보내지 않은 건 확실합니까? 틀림없네. 어째서요? 약혼 발표를 정식으로 하는 날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했네. 그날이 다음 주 월요일일세. 그럼 아직 사흘이 남았군요. 홈즈는 하품을 했다.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조사해야 될 중대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요. 물론 폐하께서는 당분간 런던에 머물고 계시겠죠. 물론이네. 폰 크람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랭햄 호텔에 묵고 있네. 그럼 진행 과정을 서신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그럼 비용 문제는? 백지수표로 주지. 정말이십니까? 그 사진만 돌려받는다면 내 국토의 한 부분을 떼어줄 수도 있네. 당장 쓸 비용은요? 왕은 망토 속에서 묵직한 가죽 부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금화 300파운드와 지폐 700파운드일세. 홈즈는
그의 수첩 한 장을 뜯어 영수증을 써서 그것을 왕에게 건넸다. 그 숙녀분의 주소는 세인트 존스 우드의 서펀타인 애비뉴에 있는 브라이언이 로지라네. 홈즈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사진은 카비넷판입니까? 그렇다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폐하. 곧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게 왓슨. 왕의 사륜마차가 거리를 빠져나가고 있을 때 홈즈는 내게 다시 말했다. 내일 오후 3시에 자네가 와주면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싶네. 3시 정각에 홈즈를 찾아갔지만 그는 아직 돌아와 있지 않았다. 하숙집 여주인 말이 그는 아침 8시 조금 지나 집을 나갔다고 했다. 나는 그가 아무리 늦어져도 기다릴 생각으로 난로 옆에 앉았다. 난 벌써 그의 조사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내가 전에 기록한 2가지 범죄 사건들처럼 으스스하고 귀기한 양상을 띠고 있진 않았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의뢰인의 높은 지체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내 친구가 놀라운 상황 판단력과 날카롭고 기민한 추리로 불가해한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그의 재빠르고 명석한 방법을 추적하고 그 사건 처리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가 매번 사건을 해결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혹시라도 그가 실패하지 않을까란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4시가 가까워졌을 때 문이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렛나루가 덥수룩하고 얼굴은 뻘겋고 옷은 형편없는 술 취한 마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친구의 놀라운 변장수를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마부가 홈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를 쳐다보아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실로 사라졌고 5분 후에 여느 때처럼 말쑥하게 양복을 입고 나왔다. 그는 2 손을 주머니 속에 찔러 넣고서 난로 앞으로 다가와 한동안 배꼽을 잡고 웃었다. 원 정말이지.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다시 숨 막힐 듯이 웃다가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벌러덩 나자빠졌다. 어찌된 일인가? 정말이지 너무 우스운 일이야. 자넨 내가 오전에 무슨 일을 했고 마지막엔 무슨 일을 당했는지 절대로 알아맞히지 못할 걸세. 그야 알 수 없지. 아이린 애덜러의 습성이나 집을 조사했을 거라는 추측밖에는. 맞았네. 헌데 그 결과가 아주 뜻밖이었네. 내가 실직한 마부 행세를 하고 집을 나선 게 아침 8시 조금 지나서였네. 마부들 사이에는 굉장한 인정과 의리가 있다네. 자네도 마부가 돼보면 알고 싶은 걸 죄다 알 수 있을 걸세. 난 브라이언이 로지를 금방 찾았네. 그 집은 정원이 뒤에 있고 현관이 거리에 바로 면에 있는 아담한 2층 주택이었네. 문에는 경보장치가 설치된 자물쇠가 걸려있더군. 오른쪽에는 가구가 잘 갖춰져 있는 널찍한 거실이 있었네. 창문은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고 영국제 창문 자물쇠는 아이들도 열 수 있을 만큼 허술하더군. 정원에는 마차 차고 지붕을 이용해서 복도 창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빼곤 별다른 게 없었네. 집 주위를 돌면서 모든 위치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지만 별달리 눈에 띄는 게 없었네. 그리고 나서 주위를 어슬렁거렸네. 내 짐작대로 정원 한쪽 벽을 끼고 있는 골목길에 마구간이 하나 있었네. 난 마부들이 말 손질하는 걸 거들어 주고서 사구로 이 펜스에다 흑맥주와
에일을 반씩 섞은 맥주 한 잔과 독한 살담배를 받았고 애들러 양에 관한 정보도 실컷 들었네. 덩달아 이웃에 사는 대여섯 사람의 소문도 들었지. 결코 내 관심의 대상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수 없었네. 아이린 애들러에 대한 반응은 어떻던가? 아, 그녀는 그 근방에 사는 남자들의 머리를 죄에 돌게 했더군. 그녀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나? 서펀타인의 마부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하더군. 그녀는 조용히 살고 음악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매일 5시에 마차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7시 정각에 돌아온다는군. 노래 부를 때가 아니면 좀처럼 나가질 않는다고 하네. 남자 방문객이 딱 1명 있는데 꽤 자주 온다나? 피부색이 검고 씩씩한 미남인데 하루에 1번 이상은 꼭 들른다고 하는군. 이름이 고프리 노튼이고 이너 템플에 다닌다고 하네. 마부의 좋은 점은 남의 사생활을 듣는다는 것일세. 그들은 그 남자를 10번도 넘게 집까지 데려다줘서 그에 대해 죄다 알고 있었네. 난 그들이 말해주는 정보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브라이언이 로지 근방을 오가면서 작전 계획을 짜기 시작했네. 고프리 노튼이란 남자는 이 사건에서 분명 중요한 인물이었어. 그는 변호사였네. 그 점이 좀 수상하더군. 둘 사이가 어떤 관계고 그가 계속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그녀는 그의 의뢰인일까 친구일까? 아니면 정부일까? 의뢰인이라면 그녀가 사진을 그에게 맡겼을 테지. 친구나 정부라면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았네. 이 의문이 풀려야 브라이언이 로지 주위를 계속 탐방할 건지 아니면 이너 템플의 그 남자 사무실로 주의를 돌려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네. 이건 아주 미미한 문제였고 내 조사 범위는 넓어졌지. 내가 너무 시시콜콜 이야기해서 자네가 좀 지루하겠지만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도 알아야 하네. 열심히 듣고 있네. 내가 대답했다. 내가 이 문제를 계속 저울질하고 있을 때 이윤 마차가 브라이언이 로지 앞에서 멈췄고 한 신사가 내렸네. 빼어난 미남에다 피부색이 검고 메브리코에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었지. 마부들한테 들은 바로 그 사내였는데 그는 몹시 바쁜 듯이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고는 마치 제 집 드나들듯 문을 열어준 하녀를 스치고 지나갔네. 그는 30분 동안 그 집에 있었고 나는 거실 창문을 통해 그 남자를 훔쳐봤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흥분해서 말하고 팔을 흔들기도 하더군. 여자는 보이질 않았네. 이윽고 그는 아까보다 더 허둥대며 밖으로 나왔네. 마차까지 걸어가면서 호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들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더군. 쏜살같이 달리게 그가 소리쳤지. 리젠트가의 그로스 앤 행키스 상점에 들렀다가 엣지 웨어가의 세인트 모니카 교회로 가주게. 20분 내로 당도하면 방기니를 주겠네. 라고 말했지. 마차가 떠난 후 그 남자의 뒤를 쫓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산뜻하고 아담한 사륜 마차가 나오지 않겠나? 마부는 코트 단추가 반만 채워져 있고 넥타이는 귀에 걸려 있고 마구끈은 쇠고리에서 빠져나와 있었네. 마차가 현관에 서자마자 그녀는 문을 박차고 나와 마차에 올라탔네. 바로 그때 나는 그녀의 얼굴을 힐끗 보기만 했는데도 과연 남자들이 죽자 사자 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더군. 존 세인트 모니카 교회까지 20분 내로 가면 방 크라운을 줄게 하고 그녀가 소리치더군. 그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네 왓슨. 그 마차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자가 탄 마차 뒤에 올라탈 것인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마침 마차가 한 대 오더군. 행색이 초라해서 그런지 마부가 나를 2번이나 쳐다보았는데 난 마부가 뭐라 하기 전에 마차에 올라타버렸네. 그리고 세인트 모니카 교회까지 20분 내로 가면 금화 반파운드를 주겠소 라고 말했네. 그때가 12시 25분이었으니까 담일이 어찌 됐는지는 뻔하지 않은가? 마차는 총알같이 달렸네. 그처럼 빨리 달려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2 사람이 우리보다 먼저 와 있었네. 내가 당도했을 때 2륜마차와 4륜마차가 교회 문 앞에 서 있었고 말들은 땀 범벅이더군. 난 마차 삭을 지불하고 교회 안으로 뛰어 들어갔지. 교회 안에는 그 2 사람과 흰 성의를 입은 목사만 있었는데 그 목사는 2 사람을 타이르고 있는 것 같았네. 그들 셋은 제단 앞에 한데 모여 있었네. 나는 지나는 길에 교회에 들른 놈팡이처럼 복도를 어슬렁거렸네. 벼랑간 제단 앞에 서 있던 3 사람이 내게로 얼굴을 돌리더니 코풀이 노트니 내 쪽으로 황급히 달려오지 않겠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가 소리치더군. 자네면 됐어. 어서. 뭐가 말입니까? 내가 물었네. 어서 여보게 어서. 3분이면 되네. 안 그러면 법이 성립 안 되네. 나는 반강제적으로 제단까지 끌려갔고 뭘 하는지도 모른 채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일에 증언을 하고 말았네. 다시 말해서 노처녀 아이린 애들러와 노총각 고프리 노튼의 합법적인 결혼을 도와준 거지. 결혼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네. 오른쪽에서는 신랑이, 왼쪽에서는 신부가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정면에 있던 목사는 나를 보고 빙긋이 웃지 않겠나? 내 평생 그런 엉뚱한 일을 당해보긴 처음이었고 내가 방금 웃은 까닭도 바로 그 일이 생각나서였네. 그들의 합법적인 결혼에 뭔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증인이 없이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목사가 거절을 한 모양이야. 그러던 차에 다행히 내가 나타나서 신랑은 굳이 밖에 나가서 들러리를 구해오지 않아도 되었던 걸세. 신부가 내게 금화 한 잎을 줬는데 기념으로 손목 시계줄에 매달 생각이네. 정말 생각지도 않던 일이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 그게 내 계획은 심히 난처해지고 말았지. 그 신혼부부가 곧 출발할 것 같았으므로 내 쪽에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수단을 쓸 필요가 있었네. 헌데 그들이 교회 문 앞에서 헤어지지 않겠나. 신랑은 이너 템플로, 신부는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그녀는 남자와 헤어질 때 평소처럼 5시에 마차로 공원을 드라이브 할게요 라고 말했네. 그 이상은 듣지를 못했네. 둘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마차를 타고 떠났고 난 나대로 채비를 위해 떠났지. 어떤 채비를? 창고기 조금 그리고 맥주 한 잔. 홈즈는 이렇게 말하면서 초인종 줄을 잡아당겼다. 너무 바빠서 지금껏 밥 먹을 생각도 못했네. 오늘 저녁엔 더 바쁠 것 같네. 그런데 의사 선생,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돕고 말고 법을 좀 어겨도 괜찮겠나? 괜찮고 말고 혹 체포가 되더라도? 대의가 정당하다면요. 아, 대의야 정당하지. 그럼 마음대로 부려먹게. 역시 자네는 믿을 만한 친구일세. 근데 내가 할 일은 뭔가? 터너 부인이 식사를 가지고 오면 얘기해 줌세. 그는 시창했는지 터너 부인이 내온 식사 쪽으로 돌아 앉았다. 시간이 없으니 먹으면서 얘기하겠네. 지금이 거의 5시야. 2시간 후에 우린 작전 현... 아이린 양이, 아니 이젠 부인이지. 7시에 드라이브에서 돌아온다고 했네.
우린 그녀를 만나러 그 시간까지 브라이언이 롯지에 가야 하네. 그리고 나선 다음 일은 내게 맡겨주게. 그 후에 일어날 일은 이미 꾸며놨으니까. 꼭 한 가지 일러둘 게 있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끼어들면 안 되네. 알겠나?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아무 짓도 해서는 안 되네. 사소하지만 불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끼어들지 말게. 내가 그 집 안으로 운반되기만 하면 일은 끝날 테니까. 몇 분 후에 거실의 창문이 열릴 걸세. 자넨 그 창문에 바짝 다가서 있으면 되네. 알겠네. 나를 잘 지켜봐야 하네. 자네가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그리하지. 그리고 내가 손을 들 때 이렇게 말일세. 내가 던져주는 것을 받아서 그 방에 내 던지면서 동시에 불이야 하고 외치게. 내 말 알아듣겠나? 100%. 그리 무서운 물건은 아닐세. 그는 호주머니에서 여송현처럼 생긴 통을 꺼냈다. 배관공들이 흔히 쓰는 파이프 등의 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연기를 내는 장치인 스모크 로켓인데 자동으로 불이 붙을 수 있게 양 끝에 화약이 붙어 있네. 자네가 할 일은 그뿐이네. 자네가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 수많은 사람이 따라서 소리를 지를 걸세. 그때 자네는 길 모퉁이로 걸어가게. 10분 후에 나도 그리로 갈 테니. 내 얘기를 확실히 알아들었나?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창가로 가서 자네를 지켜본다. 그리고 신호가 오면 이 물건을 던지고 동시에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길 모퉁이에서 자네를 기다린다. 바로 그거네. 그럼 완전히 믿고 맡기게. 그거 좋군. 이젠 나의 새로운 배역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된 것 같군. 그는 침실로 사라지더니 잠시 후 상냥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비국교도 목사가 되어 돌아왔다. 챙이 넓은 검정 모자, 헐렁헐렁한 바지, 하얀 넥타이, 인자한 미소, 그리고 예리함과 자유로운 호기심에 찬 전체적인 인상은 존 헤어의 연기 뺨치는 수준이었다. 홈즈는 옷차림만 달라진 게 아니었다. 그의 표정, 습성, 심지어는 심성까지 새로운 역할에 맞게 변하는 것 같았다. 그가 범죄 전문가가 됨으로써 연예계는 한 사람의 명배우를 놓쳤고 더구나 과학계는 예리한 추론자를 잃은 셈이다. 우리가 베이커가를 떠난 시각은 6시 15분이었고 서펀타인 애비뉴에 도착한 것은 6시 50분이었다.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여자를 기다리며 브라이언이 롯지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그 집은 홈즈가 간단하게 설명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거리는 내 예상과 달리 한적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마을에 위치한 작은 거리치고는 상당히 활기찼다. 길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들 있는 누추한 차림의 사람들, 숫돌을 들고 있는 가위 가는 장사꾼, 유모와 시시덕거리고 있는 근위병 2명, 담배를 물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말쑥한 차림의 청년 5명이 있었다. 여보게, 홈즈는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다. 이 결혼으로 문제는 되려 수월해졌네. 그 사진은 이제 쌍날의 칼이 된 걸세. 우리의 의뢰인이 그 사진을 왕녀의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듯이 그 여자 역시 그 사진을 고프리 노튼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걸세. 이제 문제는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 정말 어디 있을까? 틀림없이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을 걸세. 크기가 카비넷 판이니까. 여자 옷 속에 쉽게 숨기고 다니기엔 너무 커. 왕이 사람을 시켜 길에서 몸수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그 여자도 알고 있네.
벌써 2차례나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따라서 사진은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을 걸세. 그럼 어디에? 은행이나 변호사, 둘 다 가능성이 있지. 하지만 내 생각엔 어느 쪽도 아닌 것 같네. 여자란 본래 비밀을 좋아해서 자기 혼자 비밀을 간직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 뭐하러 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나. 애인에게 맡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간접적이거나 정치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할 수 없었을 걸세. 게다가 그녀는 그 사진을 2, 3일 내로 사용할 결심을 하고 있었네. 틀림없이 쉽게 손이 미치는 곳에 숨겨놨을 걸세. 사진은 틀림없이 집 안에 있네. 하지만 집은 벌써 2번이나 수색했네. 그자들은 찾을 줄을 몰랐던 거지. 자넨 어떻게 찾을 건가? 난 찾지 않을 걸세. 그럼 어떻게? 그 여자가 가르쳐 줄 걸세.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거네. 거절할 수 없을 걸세. 헌데 바퀴 소리가 들리는군. 그 여자의 마차야. 이제부터 내 지시대로 정확하게 행동해 주게. 그가 말을 마쳤을 때 마차의 양쪽 불빛이 길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브라이언이 로지 앞으로 덜컹거리며 나타난 것은 작고 멋있는 사륜 마차였다. 마차가 멈추자 길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던 놈팡이들 중 한 명이 동전 한 푼이나 얻을 요량으로 마차 문을 열어주러 쏜살같이 달려갔는데 역시 같은 목적으로 뛰어든 딴 놈팡이가 그자를 밀쳐냈다. 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두 근위병이 한쪽 놈팡이에게 붙고 가위 가는 장사치가 다른 편에 붙어 싸움은 더욱 커졌다. 주먹이 날아왔고 마차에서 내린 그 여인은 순식간에 주먹과 광목이 오고 가는 광분한 싸움판 가운데 둘러싸였다. 홈즈는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 싸움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녀 곁에 당도하자마자 그는 비명을 질렀고 얼굴 위로 피를 줄줄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쓰러지자 근위병 둘은 오른쪽으로 주랭랑을 쳤고 두 놈팡이는 반대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어느 편에도 끼지 않고 난투를 구경하던 말쑥한 차림의 청년들이 그 여인을 도와주고 부상자를 돌봐주려고 몰려들었다. 아이린 애들러는 난 아직도 그녀를 이렇게 부른다.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서 현관마루의 불빛 아래 그녀의 멋진 자태를 드러내며 거리 쪽을 돌아보았다. 그 불쌍한 목사님은 많이 다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죽었어요. 몇 사람이 소리쳤다. 아니요,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외쳤다. 하지만 병원에 당도하기 전에 숨지겠어요. 용감한 분이세요. 한 여자가 말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그놈들이 아가씨의 지갑과 시계를 훔쳐갔을 거예요. 그놈들은 일당에다가 난폭한 자들이에요. 이제 숨이 돌아오시네요. 이분을 길에 눕혀둘 수는 없습니다. 댁으로 옮겨도 될까요, 아가씨? 그럼요. 거실로 모셔주세요. 편안한 소파가 있어요. 이리로, 어서. 그는 천천히 엄숙하게 브라이언이 로지 안으로 옮겨졌고 가장 중요한 방에 눕혀졌다. 나는 창가의 내 위치에서 사건의 추이를 계속 주시했다. 램프가 켜져 있고 커튼을 아직 치지 않아서 소파에 누워있는 홈즈를 볼 수 있었다. 그 순간 홈즈가 자신의 연극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난 우리가 속이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과
부상자를 돌보는 그녀의 기품과 친절을 보았을 때 내 평생 이때만큼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홈즈가 내게 맡긴 임무에서 몸을 뺀다는 것은 그에 대한 가장 큰 배반이 될 일이었다. 난 마음을 굳게 먹고 외투 속에서 스모크 로켓을 꺼냈다. 어쨌거나 이 일이 그녀를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만 그녀가 남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홈즈가 소파 위로 상반신을 일으켜 찬바람을 쐬고 싶다는 듯이 신용하는 것이 보였다. 한 하녀가 잽싸게 달려와 창문을 열어 젖혔다. 그와 동시에 홈즈가 손을 드는 게 보였고 그 신호에 따라 나는 불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스모크 로켓을 방 안으로 던졌다.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좋은 옷과 누추한 옷을 입은 구경꾼들, 신사, 마부, 하녀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불이야하고 일제히 소리쳤다. 짙은 연기 구름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창문 밖으로도 번져나갔다. 사람들이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언뜻 보였는데 이내 방 안에서 그것이 거짓 경보라며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홈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 지르는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와 길 모퉁이로 갔다. 10분 후 내 친구가 돌아와 나와 팔짱을 끼고 함께 그 북새통을 빠져나왔을 때 나는 기뻤다. 그는 몇 분 동안 잠자코 빨리 걸었고 우리는 마침내 엣지웨어 로드로 통하는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었다. 아주 잘했네 왓슨. 일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됐어. 아주 좋아. 사진을 가져왔나? 있는 곳을 알아냈네. 아니, 어떻게 알아냈나? 내가 말했던 대로 그녀가 가르쳐줬지. 난 아직도 모르겠네. 비밀에 붙일 생각은 아니네. 홈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일은 아주 간단했네. 물론 자네도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았을 테지. 모두들 오늘 저녁을 위해 고용되었네. 그쯤은 짐작했네. 싸움이 터졌을 때 난 내 손바닥에 빨간 물감을 약간 발라두었네. 나는 싸움판에 뛰어들자마자 넘어지고서 그 손을 얼굴에 갖다 댔는데 몰골이 불쌍하게 돼버렸지. 이건 아주 낡은 수법이라네. 그것도 눈치챘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날 안으로 옮겼지. 그녀는 나를 들여놓지 않을 수 없었어. 달리 어쩔 도리가 있었겠는가. 그리고 내가 수상쩍게 여긴 바로 그 거실로 옮겨졌지. 사진은 거실 아니면 침실에 있었는데 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네. 그들이 날 소파에 눕혔을 때 난 바람을 쐬고 싶다는 신용을 했고 그들은 창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지. 그리고 자네에게 기회가 온 거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줬지. 여자란 자기 집에 불이 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으로 달려가게 마련이네. 그건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충동이지. 그래서 전에도 몇 번 그 점을 이용했었는데 달링턴 대용품 스캔들 사건과 안즈워스성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네. 결혼한 여자는 자식을 챙기고 아가씨는 보석 상자로 손을 뻗는 법이지. 우리 아가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물건이 그녀의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네. 허니 그녀가 그 물건을 챙길 건 뻔한 거지. 화재 경보는 훌륭하게 이루어졌네. 연기와 고함 소리가 강철 같은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 수밖에. 그녀는 멋지게 반응했네.
사진은 오른쪽 초인종 줄 바로 위 판벽 뒤의 벽장에 있네. 그녀는 곧장 그리로 달려갔지. 난 그녀가 사진을 반쯤 꺼내는 것을 힐끗 보았네. 내가 가짜 경보라고 소리치자 그녀는 사진을 도로 제자리에 넣고 스모크 로켓을 힐끗 보고는 방에서 뛰어나갔는데 그 뒤론 보이질 않았네. 난 일어나서 구실을 대고 그 집을 빠져나왔지. 마부가 한 명 방에 들어와 있어서 나는 그 사진을 당장 꺼낼지 말지 망설였네. 그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안전하겠더군.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다 망칠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물었다. 우리의 조사는 사실상 끝났네. 내일 폐하와 함께 그녀를 방문할 걸세. 자네도 원한다면 같이 가세. 우린 거실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그 여자를 기다려야겠지. 하지만 그녀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도 사진도 사라지고 없겠지. 폐하로서도 당신 손으로 그 사진을 되찾는 게 만족스러울 걸세. 그럼 몇 시에 방문할 건가? 아침 8시에. 아직 일어나기 전일 테니 우린 맘 놓고 일을 처리할 수 있네. 게다가 우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네. 이 결혼으로 그녀의 생활과 습관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니까. 난 곧장 폐하께 전보를 쳐야겠네. 우리 둘은 베이커가의 하숙집 앞에 이르렀다. 홈즈가 열쇠를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지나가다 인사를 시작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셜록 홈즈 선생님. 그때 거리에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인사는 빠른 걸음으로 스쳐간 긴 외투를 입은 호리호리한 청년에게서 들려온 것 같았다.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인데 홈즈는 불빛이 희미한 거리를 응시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였더라? 나는 그날 밤 홈즈 방에서 잤다. 아침에 우리가 토스트와 커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헤미아의 왕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정말 사진을 손에 넣었나? 왕은 소리치면서 홈즈의 두 어깨를 움켜잡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가세나 한시도 지체할 수 없네. 마차를 불러야 합니다. 필요 없네. 내 마차가 대기 중이니까. 그럼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우리는 층계를 내려가서 다시 한번 브라이언이 로지로 출발했다. 아이린 애들러는 결혼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결혼을? 언제? 어제입니다. 하지만 누구하고? 노튼이라는 영국인 변호사하고요. 하지만 그녀가 그 남자를 사랑할 리가 없을 텐데. 저는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니 어째서 그런가? 폐하께서 앞으로 심려할 일들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면 폐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녀가 폐하를 사랑하지 않으면 폐하의 결혼 계획을 방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맞는 말일세. 하지만 그녀가 나와 같은 신분이었더라면 정말 훌륭한 왕비가 되었을 텐데. 왕은 침울한 침묵으로 빠져들었고 그 침묵은 마차가 서펀타인 애비뉴에 당도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브라이언이 로치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층계 위에 나이 지긋한 여자가 서 있었다. 우리들이 마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냉소적인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셜록 홈즈시죠? 그녀가 물었다.
제가 셜록 홈즈입니다. 내 친구는 의아하기보다 약간 놀란 눈초리로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정말이군요. 주인 마님은 오늘 아침 주인 어른과 함께 차링 크로스 5시 15분발 기차로 유럽으로 떠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셜록 홈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분노와 놀라움에 얼굴빛이 하얘졌다. 그녀가 영국을 떠났단 말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편지는? 왕이 신 목소리로 물었다. 다 틀렸군. 확인해 보겠소. 홈즈는 하녀를 밀치고서 거실로 뛰어들었고 왕과 내가 그의 뒤를 따랐다. 마치 도주하기 전 황급히 짐을 챙긴 것처럼 선반이 떨어지고 서랍이 열려져 있는 등 가구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홈즈는 초인종 줄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판벽을 떼어내고 손을 집어넣어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사진은 야외복을 입고 있는 아이린 애들러의 것이었고 편지 겉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셜록 홈즈 씨에게 방문하실 때를 위해 넣어둡니다. 홈즈가 봉투를 뜯었고 우리 셋이 함께 읽었다. 날짜는 어젯밤으로 되어 있었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씨에게 선생님은 정말 일을 잘 꾸미셨습니다. 저는 감쪽같이 속고 말았습니다. 화재 소동이 난 뒤에도 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사진이 있는 장소를 제 스스로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달 전에 들었어요. 폐하가 탐정을 의뢰한다면 틀림없이 선생님이 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선생님의 주소도 알아냈습니다. 결국 선생께서는 제 스스로 사진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게 만드셨죠. 저는 의심이 든 후에도 그렇게 인자하고 친절한 초로의 목사님을 나쁘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연기 연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남장은 별게 아니랍니다. 가끔씩 남장이 주는 자유로움을 써먹기도 하죠. 저는 마부 존에게 선생님을 지키게 해놓고 2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산책복이라고 부르는 옷으로 갈아입고서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 선생님 댁 문 앞까지 선생님을 쫓아갔고 그 덕에 제가 정말 명탐정 셜록 홈즈의 목표 대상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소 무례하게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이너 템플로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저희 둘은 선생님같이 벅찬 상대에게 쫓길 때는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내일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땐 집안이 텅 비어 있겠죠. 그 사진에 대해서라면 선생님의 의뢰인은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전 그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폐하께서는 폐하에게 무정하게 버림받은 한 여인의 방해를 심려하지 마시고 예정된 결혼식을 치르십시오. 사진은 제 호신용으로만 차후에 폐하께서 취하실 수 있는 조치로부터 저를 보호하는 무기로만 보관하겠습니다. 행여 폐하께서 갖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 사진을 한 장 남겨둡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셜록 홈즈 선생님. 아이린 노튼. 옛날 애들러 올림. 훌륭한 여자야. 정말 훌륭한 여자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보헤미안 왕이 소리쳤다.
그녀가 얼마나 영리하고 의연한지를 내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던가. 탐복할 만한 여왕이 되지 않았겠나. 나와 수준이 다른 것이 유감천만이지 않은가. 제가 보기에 그 여인은 정말로 폐하와 수준이 아주 다른 사람인 듯합니다. 홈즈는 냉담하게 말했다. 폐하의 사건 의뢰를 좀 더 성공적으로 끝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천만에 홈즈 선생. 왕이 소리쳤다. 이보다 더 성공적일 순 없네. 난 그녀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네. 그 사진은 불 속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일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에게 무척이나 신세를 졌네.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나. 이 반지를. 왕은 손가락에서 뱀 모양의 에메랄드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놓고 홈즈에게 내밀었다. 폐하께서는 그 반지보다 훨씬 더 값진 물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홈즈가 말했다. 말만 하게. 이 사진입니다. 왕은 놀라서 홈즈를 쳐다보았다. 아이린의 사진을. 왕이 소리쳤다. 소원이라면 주고 말고. 감사합니다, 폐하. 그럼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폐하께서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깊이 머리 숙여 절하고는 왕이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나와 함께 집으로 출발했다. 이상이 보헤미아 왕국에 위협을 끼칠 뻔했던 일대 스캔들의 전말이며 셜록 홈즈 최고의 작전이 한 여성의 기지로 실패한 사례이다. 홈즈는 여성의 지혜를 우습게 보았었는데 그 후로는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그는 아이린 애덜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사진에 관해 언급할 때면 늘 그 여인이란 존칭을 쓴다.